보시다시피 처음엔 8등급이었지만 그 다음 5등급, 결국 1등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이 과정 속에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력과 끈기라는 점입니다. 저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이때는 잠도 안 자고 거의 공부했고요. 밥 정말 많이 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보하에서 학업에 대해 이야기해볼 김주입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제가 이 제목과 같게 참 드라마틱한 학업 변화를 이루었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를 싫어했죠. 공부하기보단 놀고 게임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도 중학교를 지나 결국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다가왔고 저는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뭔 고등학교에 가든지 내가 뭔 상관이지? 그렇지만 선택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난하게 친구를 따라 하남고등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공부에 관심이 없었으니 고등학교에 와서도 과연 수업에 집중했을까요? 아니요.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수업에 집중하기보다 딴짓도 하고 잠도 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참 시간도 금방 흐르더군요. 며칠 안 된 것 같던데 벌써 중간고사가 다가왔더라고요. 중간고사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의 어머니의 잔소리는 정말 미쳐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저는 진짜 딱 한 번만 공부를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막상 공부를 시작하려 해보니까 과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시간은 한 2,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뭐 과목은 뭐 6과목? 뭐 5과목?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나는 수업도 안 들어서 뭐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이걸 따라잡지? 도무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래 딱 적은 과목 딱 2과목만 제대로 한번 해보자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2과목을 선택해봤는데요. 제가 선택한 2과목은 바로 수학과 사회였습니다. 수학은 그래도 평소 학원에 다녀왔기에 나쁘지 않겠다 생각해봤고 사회는 그 다른 과목 중보다는 수업을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사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과목을 저는 남은 한 2일, 2, 3주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그 결과 첫 번째 성적표에서 이런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참 공부한 과목과 공부 안 한 과목이 딱 티나죠. 공부한 수학과 사회는 1등급을 받게 되었고 나머지 과목은 뭐 그냥 개판이죠. 그래도 저는 이 2과목과의 성적에 참 좋았습니다. 이 2과목의 성적이 저에게 성취감을 주었고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느낀 감정, 그 감정이 저를 공부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느낌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으니 다음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은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기말고사에서도 참 공부할 과목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른 과목들, 이 모든 과목을 다 챙기려다가는 도무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와서 그냥 흐지부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한 과목씩 천천히 올라가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과목은 바로 한국사였어요. 한국사는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그나마 단기간 내에 다른 친구들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암기라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암기를 좋아하십니까? 그쵸. 저도 암기를 너무 싫어했어요. 와,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 한국사 책 보시면 이게 뭐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에요. 뭐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이해도 안 가요. 암기도 안 돼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참 많이 고민했어요.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냐? 친구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자. 그때 당시에 저희 반에 한국사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이 한국사 정리를 좀 도와줄 수 있냐? 그 친구는 다행히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친구와 함께 한국사 노트 정리를 시작해 갔고
이 노트 정리를 하며 열심히 공부해가며 결국 한국사 성적을 올리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처음엔 8등급이었지만 그 다음 5등급, 결국 1등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전 정말 그 친구에게 아직도 감사해요. 그리고 이 한국사 이어서 저는 이제 뭐 다른 과목들, 뭐 과학이나 국어 이런 다른 과목들도 올려가게 됩니다. 제가 이 과정 속에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력과 끈기라는 점입니다. 저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이때는 잠도 안 자고 거의 공부했고요. 밥 정말 많이 굶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거의 없는 물건이었어요, 저에게. 그렇게 다른 친구들을 따라잡기 위해 정말 미친 듯이 노력한 결과 저는 성적을 점차 올려나갈 수 있었고 마침내 1학년 끝날 때쯤이면 저는 전교권에 들었고 지금은 이제 전교 1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으로 제가 이 공부 과목에 대해 소개해 볼 건데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성적을 올렸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국어입니다. 저 같은 경우 국어도 참 처음엔 힘들었는데요. 정말 노배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뭐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어떨 때는 뭐 작품도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공부 방법을 선택해 봤는데요. 그중 저에게 제일 잘 맞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잘하는 친구들을 보았을 때 제일 중요한 공부 방법은 바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국어의 한 지문이나 작품을 분석하면서 그 작품을 이해하는 것, 완벽히 이해하면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품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변형이 되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해만 하고 있다면 그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그 제일 좋은 그게 풀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국어를 이렇게 8등급에서 6등급, 3등급, 2등급, 결국 1등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음은 수학인데요. 수학은 이 문제 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학 개념 별거 없어요. 이 개념책만 보면 솔직히 중학생도 고등학교 수학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개념이 문제와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문제가 담고 있는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 핵심을 파악하면서 이 문제가 다른 형태로 시험에서 배형돼서 나오더라도 그 당황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빠르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험 기간마다 이 학교 부기제였던 마더텅을 적으면 5번, 많으면 8번까지 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결과 수학은 1등급에 놓친 적이 없습니다. 뭐 1등도 자주 했고요. 다음은 탐구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사회탐구인 경제와 과학탐구인 물리와 화학을 모두 했습니다. 따라서 사회탐구 과목과 과학탐구 과목의 공부법을 모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저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로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부교재로 사회탐구는 수특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 수특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이 개념을 익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읽어보면서 이해하고 개념을 완전히 외우면 이 문제가 배형되고 문제를 꼬아내더라도 이것을 해석할 수 있고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과학탐구인데요. 이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사회탐구와 다르게 개념을 알더라도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짝 수학과 느낌이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이 물리와 화학을 공부할 때 문제를 푸는 데 힘을 많이 썼습니다. 적어도 문제를 이 기출문제 마더텅을 한 2-3번 이상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 친구들을 보면 참 과학탐구에 약간 소홀히 한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과학탐구에 소홀히 하시면 절대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과학탐구는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는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 탐구 과목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는데요. 이렇게 경제는 보시다시피 뭐 1등은 놓친 적이 없고 물리도 1등은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학은 1등급은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더불어 또 한 가지 해보고 싶은 바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반대로 내가 좀 부족한 과목을 친구들에게 배울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실제로 이걸 실천해 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화학을 좀 잘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 화학을 가르쳐주면서 제 화학 실력을 더 길러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다른 친구들의 화학
올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줬던 친구 중 한 명은 화학 2등급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자, 이 말입니다. 저도 이 포기하고 싶은 적이 참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영어가 저의 약점인데요. 아직도 영어는 한 4, 5등급? 이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분명 제가 생각하기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적이 쉽사리 오르지 않는 거예요. 참 답답하게 노르시죠?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다면 이게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이겨내야 합니다. 거기서 포기한다면 영원히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올라가기 위해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꼭 화이팅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불광불급이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이게 안일 불자에 미칠 광, 안일 불자에 도달할 급으로 풀이하자면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 즉 도달하려면 미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한 분야에 미쳐서 최고가 돼보는 건 어떨까요? 그 분야가 꼭 공부가 아니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한 분야에 노력하다 보면 때론 힘들 수도 있겠죠. 때론 포기하시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쌓이고 또 노력들이 쌓여서 결국은 여러분들을 최고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상 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